소록도에서 40년 넘게 한센인을 돌보다 고국으로 돌아갔던 마리안느 수녀가 11년 만에 다시 소록도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천사 같은 자신의 삶에 대한 소회를 잔잔하게 털어놨습니다. 사회공헌 사업으로 건립된 여수 예울마루의 운영 주체 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기부 체납 이후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 출범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예속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때문에 20대 국회 최우선 과제가 지방 분권형 개헌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의장이 처음으로 전라남도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영호남 상생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바쳐 한센인들을 돌보다가 홀연 고국으로 돌아간 마리안느 수녀, 최근 소록도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할매 수녀가 10여 년 만에 돌아온 소록도에서 이례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대 젊은 나이 머나먼 타국 자그마한 섬에 들어와 한센인들의 어머니로 살았던 마리안느 수녀. 50여 년이 지난 지금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지만 인자한 인상은 소록도를 처음 찾은 그때 그대로입니다. 언론 앞에 처음 선 80대 수녀는 서툰 한국말로 10여 년 만에 다시 마음의 고향을 찾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섬, 또 나 사랑하는 섬, 여기 다시 오는 거 정말 기뻤습니다. 몰라보게 달라진 소록도 풍경에도 감사하단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깨끗하게 집 있고 저들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입으로 피고름을 짜내며 자신보다 한센인들을 아꼈던 40여 년. 청춘을 다 바친 인고의 시간을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털어놨습니다. 편지 한 장만을 덩그러니 남기고 소록도를 떠나야 했던 그때가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원으로서 특별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음 너무 무겁고 또 아프기도 하고. 환자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는 80대 할매 수녀는 지금도 병원에 있는 한센인들을 찾아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한센인들에게 친한 친구로 기억되고 싶다는 마리안느 수녀는 오는 6월 초까지 이곳 소록도에 머문 뒤 다시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떠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소록도 병원 개원 100주년을 앞두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록도를 방문했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정 장관은 다음 달 예정된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차질 없는 준비를 병원 측에 당부하고 병동을 찾아 환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정 장관은 한센인 4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여수 애양원을 찾아 역사박물관 등을 둘러본 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인 예울마루 운영 주체를 두고 아직 GS칼텍스와 여수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약속대로 예울마루를 기부 체납받아 운영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GS칼텍스가 1,000억 원을 들여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문을 연 예울마루. 개관 4년여 만에 600차례가 넘는 공연과 각종 전시를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GS칼텍스는 지난해 자신들이 운영을 맡아오던 예울마루를 당초 약속대로 여수시에 기부 체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가 1년의 유예기간을 요청했고 다음 달이면 이 시한도 만료돼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수시는 일단 예울마루의 기부 체납은 받되 운영은 GS에 위탁하고 운영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안을 내놓고 GS 측과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예울마루 시설물은 기부 체납을 받되 앞으로 운영 문제는 GS칼텍스와 비율 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 체납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시의회는 여수시 의견에는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장도 개발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부 체납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울마루와 장도 개발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예울마루만 완공한 상태에서 기부 체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시기상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부 체납과 운영은 별개의 문제로
더 이상 기업에게만 부담을 떠안기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GS칼텍스가 그동안 여수시에 기여한 것도 있는데 이제는 여수시의 몫으로 남았으니까 여수시에서 예산을 수립한다는 책정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울마루의 연간 운영비는 줄잡아 40억여 원. 여수시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 토론회를 열고 이달 안에 최적의 운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1년여를 끌어온 애울마루 기부 체납이 어떤 식으로 결론날지 관심이 높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의 버스 정류장 음란 동영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해킹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수시가 제출한 버스 정보 시스템 서버 기록과 버스 정보 단말기의 메모리 카드를 토대로 당시 외부 침입 여부와 정확한 침입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단말기에 직접 접근해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주변 CCTV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시 사고 소식을 들은 여수시가 해당 단말기를 원격 제어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해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고흥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주상절리가 발견됐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군 도하면의 한 골재 채취장에서 수직형과 방사형 구조를 가진 높이 20에서 30m, 폭 100m의 주상절리 지대가 확인됐습니다. 주상절리는 주로 해안가에 있지만 이번에 발견된 주상절리는 내륙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고흥군은 문화재청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골재 채취업체에 발파 작업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민선자치 20년이 넘었지만 이할자치라는 비아냥이 말해주듯 중앙정부 예속행정은 여전합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해결책으로 꼽히는데 20대 국회가 우선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은 10석 늘었습니다. 전체 122석으로 국회의원 지역구석 153석의 48%가 넘는데 줄어든 10석은 모두 지방 몫입니다. 행정과 입법, 조세 재정권을 중앙정부가 틀어주면서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 안 그래도 수도권 집중 우려가 높은데 지방 목소리가 더 외면될 개연성이 커진 겁니다. 특히 청년 실업과 저출산, 양극화 문제는 지역 실정에 밝은 지방정부의 몫인데도 온전히 중앙정부 책임에 맡겨져 있습니다. 중앙 집권 정부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한 이런 추세에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확실하게 지방 분권, 지방 자치 체제 하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지방 분권을 외쳐왔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뿐입니다. 그러나 때마침 판이 깔렸습니다. 총선 민심은 여소야대를 선택했고 일방통행식 청와대 독주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서 보듯 중앙정부가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는 지방의 반발도 커진 만큼 20대 국회 개원 초에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광전남 6명을 비롯해서 총선 당선인 43명은 지방 분권형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 재정에 관한 부분을 지방이 당연히 이양하고 충분히 좀 세금에 있어서도 이렇게 전환해서 당연히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생각 자체를 바꿔서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이할자치에 머물고 있는 민선자치. 분권형 개헌 등을 통해서 지방의 특단의 재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저 공연불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애초 오늘부터 거문도 항로를 운항할 예정이던 줄리아 아쿠아호의 투입이 늦어졌습니다. 여수지방해양청에 따르면 줄리아 아쿠아호의 운항에 필요한 선박 검사와 행정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그동안 계속 운항된 조국호의 내부 정비가 필요하다는 선사 측의 요청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는 거문도 항로에 계속 한 척의 여객선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거문도 항로는 두 척의 여객선이 번갈아 운행하다 지난 2014년 4월 이후 2년 동안 한 척만 투입돼 수리에 따른 운항 중단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화재로 집을 잃은 서민들을 위해 소방 공무원들이 성금을 모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광양소방서는 전남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올해 2월 화재로 집이 모두 불에 탄 84살 박모 할머니를 위해
성금 3,700여만 원을 모아 새 집을 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늦어도 내년부터는 도 예산을 확보해 화재로 집을 잃은 서민들을 위한 119 희망주택 사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방의정 사상 처음으로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방문 연설을 했습니다. 양 의회가 영호남 정책 공조는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전남도의원들의 환영 속에 본회의장에 들어섭니다. 타 시도의회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방문 연설을 한 것은 전남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역주의는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감정과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북과 전남이 화합과 소통을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호남의 광역 지방의회가 수도권과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책적인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적극 앞장서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당당한 주역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양의회는 정책발전 공동협의회 구성 등 영호남 간의 경쟁과 정쟁을 넘어 상호 협력하기 위한 상생 전략 사업도 선정했습니다.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도 조만간 경북도의회를 방문해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생발전 전략 사업 하나로 양 도의 의장이 본회의장을 교차 방문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앞으로 서로 소통하고 교류로 지역감정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생협력 차원에서 전남도의원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경북도의원들은 흑산도와 홍도를 방문합니다. 전남도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오는 6월 전남에서 전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대회를 열고 상호 교류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코레일이 여수 무궁화호 탈선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한광덕 코레일 전남본부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코레일은 어제 한 본부장과 전남본부 소속 기관차 승무사업소장, 사고기관사 정모 씨 등 5명을 직위 해제하고 남부철도사업단 소속 지용태 처장을 전남본부장 대행으로 임명해 사고를 수습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여수시 율촌면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가 탈선해 기관사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으며 코레일은 사고 열차가 서행이 필요한 선로 변경 구간에서 과속한 것을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대학이 국내 대학의 공자학원 설립을 위해 전남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국 북경 어언대학교 추이시리앙 총장 일행은 오늘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를 방문해 공자학원 추진 과정과 향후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세계 각국에 중국 언어와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각각 대학 기관과 합작해 세운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현재 22개 대학에 설립돼 운영 중입니다. 신임 해경교육생들이 20여일간의 일정으로 원양 항해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오늘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신임 교육생 54명을 대상으로 베트남과 싱가포르 등을 경유하는 원양 항해 실습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에 투입된 4,200톤급 선박은 해경 경비함정 가운데 3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환경 분야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에서 전남 지역의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환경부가 오늘 발표한 감사 결과 유독물 사용 사실을 숨기고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허위 성적서를 발급한 혐의로 전남 지역 업체 2곳이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가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할 업체의 비위를 행정처분으로 처리하거나 개선 명령 횟수를 줄였으며 고흥군은 하수도 사업 과정에서 국고 보조금을 과다 신청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승선원 7명을 태운 어선이 여수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해상에 고립됐다 해경이 구조됐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20분쯤 부산 선적 64톤급 저인망 어선이 여수 거문도 남동쪽 37km 해상에서 기관 고장을 일으켰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해경은 경비정을 급파해 사고 선박을 예인한 뒤 오늘 새벽 0시 5분쯤 여수 손죽도 인근에 있던 같은 선단 어선에 인계했습니다.
낡고 오래돼 주민들이 이용에 차질을 빚었던 여수시 소라면 사무소가 새로운 청사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는 모두 2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소라면 사무소 1,6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건물로 신청사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소라면 신청사에는 주민자치센터와 체력단련실, 농업인 상담소는 물론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대회의실도 함께 들어서 주민 편의를 돕게 됐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최근 자체적으로 성과 공유 지침을 마련하고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 공유제 도입 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성과 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상호 협력해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항만공사는 지난 3월에도 지역 기관 간의 협력 체계인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광양시, 포스코 등과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광양시가 세금의 종류별 전체 체납 상황을 안내문 한 장에 정리해 대상자에게 고지합니다. 광양시는 각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상반기 내에 주정차 위반이나 검사 지연 과태료 등 세외 수입 체납액을 지방세 체납액과 함께 정리해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세외 수입의 경우 지방세에 비해 체납 인식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시민들의 고장난 자전거를 무료로 수리해주는 사업을 올해에도 이어갑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설치한 자전거 종합지원센터가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도 상하반기로 나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